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탄핵 반대, 폭언 등 과거 논란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당에서 처음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차기 여당 원내대표 선거 주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준하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추가 폭로는 지속됐습니다. 보좌진에 폭언을 했다는 파문에 이어 또 다른 갑질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자택 프린터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청하는 등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아들의 공항 픽업도 시켰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이코노미석 티켓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고 당에 거세게 항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발탁 인사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재선 장철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자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계엄 찬성 전력과 갑질 문제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만 저는 잘한 인사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솔직히. 백혜련 의원도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이제 내란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과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앞으로 좀 청문회까지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한병도 의원까지 사파전 구도 속에 누가 되든 당장 이 후보자 청문회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5개월짜리 중간 개투 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제 역할은 당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속한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민생 경제를 이해훈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험한 것이 나오기 전에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검증 과정을 뚫고 나오는 건 이 후보자 몫이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이해훈 전 의원이 예전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던 녹취가 공개되면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년 전 인턴 직원에게 쏟아낸 폭언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자신의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건데 해당 직원은 이 일로 보름여 만에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상황을 사과했고 일로써 보답할 것이라며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후보자를 배신자라며 제명 조치까지 내린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며 송구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인성과 자질, 품성은 숨길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 인사 수혈 시도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에게 총리 제안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 등 측근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도 여러 통 받았지만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진정한 탕평이 아닌 보수 인사를 빼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현재 당의 상황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 일은 보수 재건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정책적 비전과 철학에 대해 검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에서
검증돼서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옹호,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지명 철회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란과 계엄 관련 발언을 이 대통령이 보고받았고 이 후보자의 사과 의지 여부도 확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도전적 과제를 해야지 더 많은 국민에게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운 의원의, 그러니까 이회 의원 시절 당시의 그 녹취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도 이제 여러 방송을 하시다 보니 좀 이 녹취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요,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돈이 많든 간에 예. 그 누구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고성과 폭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국민의 눈높이가 공직자의 검증 기준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왔단 말이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공직 후보자가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이해운 장관 입으로 직접 사실상 그 피해,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지. 예. 말 한마디로 심심한 유감, 그다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너무나 송구하다. 말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뭐 폭로가 이어질 거라는 여러 가지 어떤 예측들이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제는 검증의 문은 본인이 열 때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로서 그 검증을 통과하려면 본인이 사실상 국민 수준에 맞는 사과와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 산에서 절벽으로 떨어질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놀랐죠. 처음에 어떤 이해운 의원 관련한 뭐 녹취 파일이 공개된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정도 수일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고성이 나왔고 협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격 모독까지 나와서 저 짧은 녹취 파일 속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육성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이 없잖아요. 예. 대처도 대단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출근길에서 입장 없이 이제 들어갔던 예. 그런 태도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사과조차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청문회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 지금 불투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인성 문제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직을 맡아서 하셔야 될 분이 저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저 정도 인식 가진 분이 그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있겠느냐, 이 차원으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영역을 넓힌다든지 어떤 통합의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거대한 담론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정치권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뭐 강선우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고 또 김병기 의원도 봤잖아요. 이게 다 이제 갑질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양당 공이요. 의원들이 그래도 그 당에서 지금 3명이 나와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이런 사실을 보고 있을 때는 정말 경악스럽잖아요. 근데 그 당에서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줄 잘 서고 돈 잘 되고 이러면 그냥 정치권에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꿀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힘에서 3선 의원을 했고 공천을 받았잖아요. 당협위원장도 했고 이 인성을 몰랐겠어요? 근데 이렇게 쭉 그냥 등용을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도 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의원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선출직이긴 하나 최소한 공당에서의 그 자격을 볼 때도 그런 인격에 대한 인성에 대한 평가도 나름대로 섬세하게 좀 지켜보는 것들 그것도 좀 정치개혁의 하나의 요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도 일단은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해당 직원이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일단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폭로는 순한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추가 폭로도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혜훈 의원이 이제 3선을 했고 중간에 최고위원도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적어도 16년 정도는 여의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교체된 보좌진 수가 많은 의원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교체된 보좌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꼭 저 녹취 파일의 주인공인 인턴 직원만 크게 뭔가를 잘못해서 저런 반응을 딱 한 번만 내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에 많은 뭐 제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저거 하나로도 저는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질문을 하시면 저는 없다고 단언하겠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원에게. 그럼 장관이 본인은 항상 옳고 지식이 많으니까 내 판단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그 인턴이라는 분이 뭐 대단히 판단 능력이 누가 보기에도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턴으로 채용을 했겠죠. 그렇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될 경우에 직원들이 판단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직원들이 과연 장관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혜훈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정권 정체로 봐서도 결코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좌관 출신이죠. 장천미 의원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문회는 열리게 될 것이고 예. 사실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달렸어요. 뭐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사퇴 압박이라든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여러 가지 갑질 논란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보좌진들을 사과하지 않고 압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둘러대다 보니까 해명 자체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한테 좀 뭐 팁 아닌 팁을 준다면 명확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역량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철학 이걸로 조금 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인데 네. 그 사과가 어느 만큼 수준에서 진행이 될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청문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하. 국민의힘의 송곳질이가 결국에 저는 네. 좀 아이러니한 게 본인들이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의원이잖아요. 누수 침뱉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알고 있었다며요. 김재원 최고도 공이 여의도에서 저기 이혜훈 장관 후보자 아주 그냥 인성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 왜 데려다 쓰냐. 다시 묻고 싶어요. 왜 그런 사람 계속 썼습니까? 그런 질문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청와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 지금 이 부분 말고 네 청와대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개헌 발언 보고받고 사과 의지도 미리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정책 비전 철학에 대해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이 청문회까지는 한번 보자. 네. 검증의 문은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 대통령이 한 두세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검증은 이제 본인이 넘어야 될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 인사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은 되죠. 예. 보수 인사고 파격 인사고 거기에다가 기획예산처라는 고관 열쇠는 주는 거라서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인사인데 이 부분을 쉽사리 중간에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접는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청문회까지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지명철에는 지금 이제 청와대의 기류는 지명철에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강선 후보자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죠, 처음에.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금 언급은 네. 이해운 지명자에 대한 이 녹취 파일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판단을 그대로 전한 걸로 보여요. 그때는 이해운 지명자가 저희 당에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뭐 계엄이나 뭐 탄핵 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사과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해명이 될 것이냐, 그것을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받아들여질 수준이 될 거냐, 이 판단까지만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시각각 이 녹취 파일 관련한 어떤 인성 문제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의 판단 또한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름은 시너지의 원천이라면서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통합 차원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 시간을 할애해 우리 사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빨간색 역시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내란 옹호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이 잡탕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통합과는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자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이 대통령은 지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본인 업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 댓글 조작이 업무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도 재조명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즉각
이 후보자는 당시를 돌아보며 자신의 판단 부족이었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의 내란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개 사과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은 데 대해서는 책임의 소환이며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